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더러운 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지금 요 집에 있는 세자 광폭 수조를 한번 청소를 할 건데요. 이 어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면 여과 2개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외부 여과기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 상면 여과기가 그때 설치를 했었는데 물고기들을 다 빼고 나서 딱히 여과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상면 여과기는 지금 제거를 한 상태고요. 이 어항은 제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청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 9월 초에 5자 어항으로 여기 있던 오란다들을 다 옮기면서 나머지 난주만 6마리 남겨놨는데,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어항 청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며칠 전에 뚜껑을 올려놓기 전까지는 물이, 이제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날씨가 건조해서 금방금방 말라요. 그래서 2주 정도만 그냥 놔둬도 한 5cm 이상 물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을 때 물만 보충을 해서 위에까지만 채워줬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바닥재라든지 뭐 이런 데 청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물고기 6마리가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소를 그렇게 안 해도 어항이 정말 깨끗해요. 이게 물이 정말 맑은데 분진도 거의 없고, 이게 이렇게까지 맑을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저면 여과 때문인데, 저면 여과기는 다른 여과기들이랑 다르게 이 바닥에서 전체적으로 물을 다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의 순환이 외부 여과기라든지 저면 여과의 기포가 나오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돼요. 회전이 될 때 바닥에서 물을 끌어당기다 보니까 다른 여과기들에 비해서 분진을 제일 잘 잡아주는 여과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면 여과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면 여과는 되게 귀찮은 거다, 관리하기 힘든 거다, 저면 여과 관리 잘못하다가 어항 폭탄 맞는 거 한순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다 진짜 요즘에는 장비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저면 여과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면 여과가 진짜 어렵지 않은 게, 일단 저면 여과를 할 때에는 이 바닥재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저면 여과 할 건데 바닥재를 뭐 슈가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3mm짜리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저면 여과는 잘 안 되는 거고, 거의 5mm에서 한 1cm 정도 사이, 그 정도 되는 좀 약간 입자가 큰, 그리고 좀 거칠거칠한 표면을 가진 그런 바닥재를 써야 여과가 잘 되고요. 바닥재 높이는 한 5에서 7cm 정도? 그 정도까지 해줘야 돼요. 바닥재를 너무 얕게 깔게 되면 물이 너무 쉽게 바닥재를 많이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여과 효율이 떨어지고, 또 그렇다고 바닥재를 너무 두껍게 깔면 물이 잘 회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과 효율이 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면 여과를 할 때에는 이 바닥재 두께를 어느 정도 좀 두껍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양쪽에 파이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프 주변은 바닥재를 좀 두껍게, 그리고 파이프에서 멀어질수록 바닥재가 좀 얇게,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야 저면 여과는 효율이 좋고요. 그래서 저면 여과 할 때는 이 파이프를 요 가운데쯤에 몰아서 이 판 전체 가운데에서 흡수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저는 양쪽 가위로 해 놓은 거고, 그리고 가끔 보면 저면 여과를 잘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여과가 좀 잘 된다 싶으니까 왠지 바닥재를 더 넣으면 여과가 더 잘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 위에다가 바닥재를 더 부어버리시는 분들 정말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닥재 전체에 배설물들이 분해가 돼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또 덮어버리면 그 안에서 분해가 안 되고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면 여과는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그대로 놔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스펀지 여과기를 쓰든 외부 여과기를 쓰든 어떤 여과기를 쓰던 간에 여과재 청소를 한 번씩 해주잖아요. 뭐 스펀지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빨아줄 거고, 외부 여과기도 분해를 해서 여과재를 3개월이라든가 6개월 각자의 사이클에 맞게 세척을 해주는데, 이 저면 여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면 여과도 바닥재가 여과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키우는 물고기들의 수와 배설량에 따라서 너무 더럽다 싶으면 이제 한번 뒤집어 엎어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다른 여과기들보다 청소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면 여과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큰 어항들은 또 더더욱 저면 여과를 잘 사용을 안 하시죠.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뭐 몇 달에 한 번 청소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이펀을 가지고 바닥재 청소를 자주자주 해줄 수 있으니까
굳이 전체를 갈아엎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어항 말고 뭐 한 45큐브에서 한 두자 광폭 정도까지만 돼도 저면 여과 한번 써보시면 다른 여과기들은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바닥재 없이 세팅하는 베어탱크 수조가 대세기 때문에 이제 굳이 바닥재를 이렇게 안 깔고 뭐 박스 저면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저면 여과를 사용을 하시고, 아니면 저면 여과까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바닥재를 따로 깔아놓고 수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사이펀 가지고 바닥재 청소하는 법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환수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조 바닥재 청소를 할 건데, 바닥재 청소를 할 때 쓸만한 사이펀이 바로 이 수이사쿠 사이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이펀인데, 이게 일반 사이펀에 비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바닥재 청소할 때 딱 좋고요. 일반 사이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니까 바닥재가 많이 딸려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이펀에 비해서 물을 천천히 빨아들이기 때문에 유실되는 바닥재가 극히 적고요. 그리고 또 일반 사이펀에 비해서 좀 더 작은 바닥재라 하더라도 이걸로 빨아들이면 잘 안 딸려 올라오니까 굉장히 쓸만해요. 그런데 또 이런 영상 보시고 바닥재 있는 어항 쓰지도 않는데 굳이 수이사쿠 사이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바닥재 청소할 때나 쓸만하지, 일반적인 수조 환수할 때는 물 빨아들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사이펀이에요. 저도 그래서 바닥재 청소할 때만 쓰지 그냥 환수할 때는 이거 안 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이펀에 있는 파이프의 길이가 45cm가 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조라면 위에서 빨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제 수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60짜리이기 때문에 사이펀 전체를 어항에 넣고 빨아들여야 돼요. 여기 펌프질을 해주면 이제 물이 빨리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이제부터 바닥재 청소를 해주면 되는데, 바닥재 청소를 할 때는 바닥재 여기저기를 쿡쿡 찔러주세요. 찌르면 보시는 것처럼 바닥재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만 올라오고 바닥재는 딸려 올라오지 않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여기저기 막 찔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면 여과가 깔려있는 수조 바닥재를 청소하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닥재를 막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어. 막 괜히 휘저어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푹푹 찔러서 이 부분에서 나온 바닥재는 그냥 이 부분에 그대로 남아있게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아직 다 분해되지 않은 배설물들이 막 어항 전체 퍼지면서 급속도로 암모니아를 폭등시키면서 어항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한번 찔렀으면 그 자리에 배설물들이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올라왔다 싶으면 이렇게 들어서 바닥재 떨궈주고. 와, 진짜 3개월 만에 청소하려다 보니까 정말 엄청 더럽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2주에서 3주?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꼭 해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썼더니 정말 더럽네요. 어항 바닥면을 전부 다 하려고 너무 꼼꼼히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구석구석 한 번씩 이렇게 푹푹 찔러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더럽다. 아, 심각하다. 좀 반성해야 됩니다. 와, 이 꾸정물 올라오는 것 봐. 와, 이 꾸정물 올라오는 것 봐. 진짜 이러니까 어항 폭탄 맞는 건데 반성해야 돼요.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왜 막 휘저으면 안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지금 깨끗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바닥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휘저으면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물에 떠다니는 이 불순물들 이렇게 되거든요. 휘저으면 이게 지금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바닥재를 청소한다 해놓고 이렇게 휘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더러운 거? 그래서 휘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어항에 물까지 가득 채움으로써 바닥재 청소하고 오랜만에 환수가 끝났는데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환수를 자주 안 해주면 바닥재라든지 어항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수는 절대 미루지 마시고 정해진 주기대로 필요할 때마다 꼭 해주시고, 이렇게 바닥재 깔아놓으신 분들은 바닥재 청소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